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게끔 진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본능이었죠. 수만 년 전 원시시대에 식량을 잃거나 무기를 잃는다는 건 곧 생존의 위협, 즉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우리 뇌 깊은 곳에는 무언가를 상실할 때 극심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맹수에게 물리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뇌가 반응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 내 피 같은 돈이 줄어들 때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장, 특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이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지름길이 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손절매를 대단한 기술의 영역이라고 착각합니다. 복잡한 차트를 분석하고 이동평균선을 보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서 기계적으로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죠. 그래서 수많은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기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손절매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심리의 문제이며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굽히기 싫은 자존심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거나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건 그 순간 나의 판단이 옳았고 세상의 흐름을 내가 제대로 읽었다고 내 돈을 걸고 베팅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산 시점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저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동성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좋은 자산을 샀으니 이 정도 출렁임은 당연하다고 여유를 부리죠. 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내 계좌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 서서히 내가 모르는 어떤 심각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반토막이 나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매도 버튼을 누른다는 건 단순히 돈의 일부를 잃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고 내가 어리석었으며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했다는 사실을 내 손으로 직접 인정하고 서명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자아상에 금이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택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환상 속에 머무르는 것이 당장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 부정의 가장 흔하고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바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입니다. 애초에 단기적인 호재 뉴스나 급등하는 차트를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으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크게 물려버리면 사람들은 갑자기 회사의 기본기를 운운하고 거시경제를 논하며 심오한 장기 투자자로 돌변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저 시장이 미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뿐이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제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굳게 믿기 시작하죠. 사실은 두려워서 팔지 못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가치 투자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인터넷 종목, 토론방이나 투자단체, 채팅방을 들락거리며 자신과 똑같이 물려있는 사람들의 글을 읽고 위안을 얻습니다. 누군가 근거 없는
희망적인 전망이라도 내놓으면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은 공매도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이라며 분노하고 치부해버립니다. 철저한 확증 편향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그 자산을 샀던 진짜 이유는 이미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내 본전이 올 때까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맹목적인 오기와 고집만 남을 뿐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매몰 비용의 오류를 수없이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골목에서 작은 카페나 식당을 창업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매달 적자가 몇백만 원씩 쌓여가는데도 쉽게 문을 닫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내가 처음에 쏟아부은 그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상한 계산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물타기라고 부르는 행동이죠. 처음에 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더 쏟아붓습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지분을 늘리는 것은 훌륭한 전략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평균 단가를 낮춰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나쁜 자산에 귀중한 현금을 계속 던져 넣습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넘어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살림살이를 더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그 주식을 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주식을 들고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도 티끌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그저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욕망이 부딪혀서 매일매일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내는 차가운 현실의 공간일 뿐, 당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다독여주고 치유해주는 심리치료소가 아닙니다. 본전에 대한 집착은 철저히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환상입니다. 현재 가격이 10,000원인데 당신이 과거에 그것을 20,000원에 샀다고 해서 그 주식이 다시 20,000원으로 돌아가야 할 수학적이나 경제적, 도덕적인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그 주식의 가치는 오늘 시장이 평가한 바로 그 10,000원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생 투자자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크게 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좌 구석에 방치하면서 팔지 않았으니 아직 손해를 본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계좌에 시퍼런 불이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죠. 이것은 회계장부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진짜 투자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은 지금 그 죽어가는 혹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자산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묶여서 썩어가는 동안 당신은 시장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수많은 새로운 기회들을 그저 손가락만 빨며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서 정말 좋은 기업들이 아주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도 당신에게는 쏠 수 있는 총알이 없습니다. 물려있는 그 자산이 바닥을 기다가 몇 년 뒤에 운 좋게 반등해서 간신히 본전을 회복했다고 해봅시다. 3년 뒤에 기적적으로 본전을 찾고 팔았을 때 당신은 안도하며 다행히 손해는 안 봤다고 가슴을 쓸어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당신은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과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 돈을 빼서
다른 훌륭한 자산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엄청난 복리 수익을 모조리 날려버린 겁니다. 계좌에 찍히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손실이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 수익률보다 당신의 인생에 훨씬 더 파괴적이고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하고 끈질긴 심리적 함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무척 어려운 강력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당장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주식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이 현재 시장 가격으로 강제 청산되어 전부 현금으로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계좌에는 주식은 하나도 없고 오직 현금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 현금을 쥐고 지금 당장 시장을 다시 둘러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현금을 주고 당신이 방금 전까지 물려있던 바로 그 주식을 현재 가격에 다시 사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고 냉혹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대답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라면 혹은 글쎄요라며 주저하게 된다면 그 주식은 당신이 과거에 얼마에 샀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팔아치워야 하는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그 주식을 지금 들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과거에 비싸게 샀다는 그 억울함 때문이지 현재 그 자산이 매력적이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지불해버린 매몰 비용은 이미 흘러가버린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과거의 나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남겨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가격에 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가?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조건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식의 맹목적인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나 입지가 뛰어난 자산을 싼 가격에 사서 수십 년간 오래 보유하며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은 투자의 가장 위대한 정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사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그 내재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있을 때나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다 산다니까 불안해서 혹은 단순히 차트가 오르는 것 같아서 유행을 따라 샀다가 꼭대기에서 물린 것을 장기 투자나 버티기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무지이고 방치입니다. 진짜 인내는 좋은 기업이 비바람을 견디고 성장하기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지 내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이 기적처럼 다시 복구되기를 매일 밤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이지 주식시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들, 즉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일수록 이 손절매를 유독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엔지니어처럼 평생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받고 정답을 찾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이 혼돈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분석했으니 이 투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자신의 예측과 반대로 움직일 때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이라고 화를 내며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
잘못된 포지션을 끝까지 고집하곤 하죠. 하지만 시장 앞에서는 누구도 똑똑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 현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 내가 계산한 유체역학 공식을 들이밀며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높은 곳으로 빨리 도망칠 뿐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과거의 성공 경험을 모두 버리고 시장의 흐름에 겸손하게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숨을 쉬는 것처럼 누구나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위대한 투자자들이나 수십 조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그리고 훨씬 더 멍청한 실패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아예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궤도를 수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손절매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니며 완벽하지 않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주 겸허하게 인정하는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시장 앞에서 턱을 치켜들고 고집을 부려봤자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깡통찬 계좌와 무너진 일상 그리고 망가진 건강뿐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속이 쓰리고 뼈아픈 일이지만 돈을 잃고 나서 평정심과 자존감까지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완전히 퇴출당해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 훨씬 더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앞서 말했듯 손실을 확정지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신기하고 역설적인 인간 심리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뚫고 매도 버튼을 눌러서 손실을 확정짓고 당신의 계좌에서 그 꼴보기 싫은 종목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마음의 해방감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주식창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는 뉴스 하나에 하루 종일 우울해하며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안개가 거치고 나면 비로소 맑고 차가워진 머리로 시장과 세상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텅 빈 계좌의 평온함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이성적인 다음 스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끝없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거시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본능과 감정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거대한 시장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부질없는 짓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고 또 통제해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우리 자신의 반응뿐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가리키는 파란불 앞에서도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요행을 바라는 낡은 습관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뼈를 깎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지만 차가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지금의 작은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더 큰 재앙과 파산을 막아내는 이 혹독한 훈련, 이 감정적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리 두꺼운 재무제표를 밤새워 읽고 경제기사를 스크랩하며 똑똑해진다 한들 결국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손절매하는 것을, 내 판단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영구적인 증명이 아니라 당신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경험을 쌓아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아주 작고 당연한 보험료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귀중한 돈을 묶어두고 당신의 맑은 정신을 매일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 골칫거리 자산들을 제3자의 눈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싸늘하게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얼마나 지불하고 그것을 샀는지는 이제 전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내일의 당신이 어떤 자산을 들고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점 하나뿐입니다. 이제 그만 헛된 희망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성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오늘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그 고통스러운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짧은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정한 투자자로 다시 태어나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